번역 일주일 후, 해가 푸른 대나무 숲 뒤로 살짝 떠오를 무렵, 화려한 옷차림을 한 일행이 풍성한 예물을 들고 마을길을 따라 창 총관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신나게 몰려나와 구경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호화롭고 품위 있는 혼례 사절단은 처음 보았다. 그들은 지부관님의 집안 사람들이었다. 오늘 창총관의 딸과 혼사를 논하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다. 창총관은 급히 정문 앞으로 나와 지부관님의 사절단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옆에서 투엣 부인이 그를 부축하며 매우 만족스러운 눈빛을 띄었다. 아인 응구엣은 어머니 옆에서 뺨이 발그레해진 채 혼자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남을 몰래 훔쳐보았다. 오늘의 남은 응구엣이 들었던 예시하기에 왕자님 같았다. 그녀가 꿈꿔왔던 모습이 현실이 된 것일까?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심장이 마구 뛰었다. 투엣 부인은 며칠 전 응구엣과 남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반면 김투와는 서로 눈인사와 고개 끄덕임으로 간단히 인사만 나눴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치부관님의 아들이 응구엣을 청혼하러 온 것이라 확신했다. 치부관님 집안이 가져온 예물을 보며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예물을 훑어보며 그녀는 창 총관에게 속삭였다. 예물이 엄청 많아요. 전부 귀하고 비싼 것들이에요. 이번엔 우리 부부가 큰 덕을 보겠네요. 역시 치부관님이 다르죠. 창 총관은 투엣 부인을 보며 말했다. 탐욕스럽기만 하군. 그런데 큰 부인과 김투는 어디 있지? 손님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고 뭐 하는 거야? 투엣 부인은 창 총관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오늘 치부관님 아들이 응구엣을 청혼하러 온 거지. 김투를 청혼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뭘 하러 나오겠어요. 큰 부인과 그 딸은 응구엣을 질투해서 안 나온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모녀 없어도 아무도 관심 없어요. 창 총관은 그 말에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때 치부관님의 일행이 마당 앞에 도착했다. 창 총관과 투엣 부인이 앞으로 나섰다. 창 총관은 허리를 숙이며 공손히 말했다. 치부관님과 도련님, 오늘 치부관님께서 방문하신 이유가... 창 총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치부관님이 끊었다. 뭔 이유겠소? 보시다시피 오늘 내가 왜 왔는지 알잖소. 지난번 생일 잔치 때 우리 남이가 창 총관의 딸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 애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소. 내가 아는 바로는 창 총관의 두 딸 모두 아직 혼약이 없으니 오늘 내가 남이를 데리고 온 건 두 집안이 사돈을 맺자는 거요. 창 총관 부부 생각은 어떻소? 투엣 부인이 재빨리 대답했다. 치부관님의 도련님은 학식이 높고 예의 바르며 우리 딸에게 관심을 보인 것만으로도 저희 가문의 큰 복입니다. 이런 기회를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창 총관도 웃으며 말했다. 예, 저희 부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련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지부관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창 총관 부부가 동의해 주니 나도 영광이요. 밤이 길면
꿈이 많아지니 이달 안에 좋은 날을 골라 두 아이의 결혼식을 올립시다. 지부관님의 말을 들은 아인 응구엣은 더욱 수줍어하며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쥐고 남을 훔쳐보았다. 남도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은 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구엣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여 답례한 뒤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투엣 부인은 마치 금을 발견한 듯 기뻤다. 그녀는 급히 말했다. 저희 딸이 곧 시집갈 텐데도 부끄러워하네요. 지부관님께서 정하신 대로 저희 가족이 따르겠습니다. 광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만약 여동생이 지부관님의 아들과 결혼하면 그의 관직길이 순탄할 것이고 적어도 아버지가 앉아있는 총관 자리도 지킬 수 있을 터였다. 모두가 즐겁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집 아래에서 관리인 러윅도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는 평소보다 하인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다들 일 잘해라. 오늘 끝나면 각자 오관돈을 추가로 주겠다. 그때 갑자기 남이 입을 열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큰 부인과 킴투 아가씨는 어디 계신지 제가 왔는데 아직 뵙지 못했네요. 투엣 부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오늘 아침 킴투가 와서 말하길 큰 부인이 어젯밤 찬바람을 맞아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킴투가 큰 부인을 돌보고 있어서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부관님과 도련님께서 양해해 주세요. 남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큰 부인과 킴투 아가씨께 전해주세요. 큰 부인께서 나오실 수 있으면 좋고 아니라면 킴투라도 잠시 나와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엣 부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이를 본 창 총관이 대신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사람을 보내 큰 부인과 킴투를 불러내겠습니다. 창 총관은 하인을 불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안으로 가서 큰 부인과 킴투를 불러. 지부관님과 남 도련님이 만나고 싶다고 하니 아파도 나오라고 해. 하인은 예 하고 대답하며 큰 부인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 안에서 지부관님의 일행이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부터 리 하인이 급히 달려와 큰 부인 하와 킴투에게 소식을 전했다. 주인님, 아가씨 지부관님, 아들이 응구엣 아가씨를 청혼하러 왔나봐요. 엄청 큰 예물을 가져왔어요. 나가서 보세요. 리 하인은 투엣 부인에게 들키면 매를 맞을까봐 급히 도망쳤다. 킴투는 남을 단 한 번 만났을 뿐이고 그에게 특별한 감정이나 그리움이 없었다. 하지만 리 하인이 남이 응구엣을 청혼하러 왔다는 말을 전하자 그녀는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에 슬픔이 스쳤다. 이를 본 큰 부인 하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울 것 같았다. 그때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님, 킴투 아가씨, 주인님께서 지부관님을 만나러 나오라고 하셨어요. 지금 나가셔야 합니다. 킴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긴장했다. 큰 부인 하가 미소를 지으며 킴투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모녀가 밖으로 나왔다. 투엣 부인의 노려보는 눈빛 속에서였다. 주변에서는 하인들이 수군거렸다. 어라, 남도련님이 은구엣 아가씨를 청혼하러 온 거 아니었나? 왜 김투 아가씨를 부른 거지? 설마 남도련님이 김투 아가씨를 청혼하려는 건가? 하인들의 수군거림에 투엣 부인은 더욱 화가 났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인들을 훑으며 노려보았다. 하인들은 즉시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큰 부인 하와킴 투가 도착해 치부관님께 공손히 인사했다. 김투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치부관님이 입을 열었다. 큰 부인께서 몸이 편찮으신 것 같군요. 남아,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해라. 큰 부인이 쉬셔야지. 남은 약간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예, 아버님. 창총관 내외분께 말씀드리자면 저는 김투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김투를 보며 말했다. 갑작스러운 청이라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줘.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믿어줘. 김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반항하지도 않았지만 얼굴을 들지 않았다. 남은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때 큰 부인 하가 말했다. 이 애가 말없이 있는 건 동의한다는 뜻이야. 내가 엄마로서 제일 잘 알아. 쑥스러워하는 것뿐이야. 남은 미소를 지으며 김투를 보았다. 김투는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부끄러운 눈빛으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큰 부인 하가 치부 관님 앞에 다가가 말했다. 우리 딸이 남 도련님과 결혼하는데 동의했어요. 치부 관님과 도련님이 언제 데려가실지는 두 분께 맡기겠습니다. 큰 부인 하의 말을 듣고 치부 관님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큰 부인 하는 남을 잘 헤아리는군요. 당신과 총광과 사돈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날짜와 시간은 나중에 사람을 보내 알려드리죠. 치부관님은 예물을 집 앞마당에 놓으라고 지시했다. 집안에서 이 모든 장면을 본 아인 은구엣은 무너졌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두 손을 꽉 쥐고 증오에 찬 눈빛을 띄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다. 청혼받아야 할 사람은 나였어. 언니가 내 모든 걸 빼앗았어. 어릴 때부터 언니는 늘 집안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았고 더 예뻤어. 언니만 없었으면 내가 모든 걸 가졌을 거야. 언니가 싫어. 언니가 내 심장을 뛰게 한 유일한 남자를 빼앗았어. 창총관은 투엣 부인을 보았다. 투엣 부인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한 눈빛으로 큰 부인 하와 김투를 노려보았다. 이를 본 창총관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광의 목소리가 울렸다. 남도련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엔 제 여동생과 친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잊으신 겁니까? 창총관은 아들이 지나친 말을 했다고 생각하며 눈을 부라리며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치부관님에게 변명했다. 치부관님과 남도련님, 저 녀석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린 녀석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치부관님은 조용히 남을 바라보았다. 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눈빛이었다. 장 총관의 말이 끝나자 남이 즉시 말했다. 장 총관님, 괜찮습니다. 곧 한 가족이 될 텐데 이런 사소한 일로 다투겠습니까? 다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장 총관이 급히 물었다. 남 도련님, 궁금한 게 뭡니까? 말씀해보세요. 남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김투가 분명히 큰언니이고 큰 부인 하에 유일한 딸입니다. 장 총관 가문은 예의 바르고 위아래가 분명한 집안이라 들었는데 왜 방금 광 도련님이 김투를 그 애라고 불렀습니까? 장 총관은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투엣 부인이 급히 나서며 변명했다. 남 도련님,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두 자매가 어릴 때부터 워낙 친해서 가끔 말을 너무 편하게 하는 겁니다. 별 뜻은 없습니다. 그때 지부관님이 갑자기 크게 웃으며 긴장된 분위기를 깼다. 자, 곧 한 가족이 될 텐데 이런 걸로 따지면 뭐 합니까? 남이가 누구를 택하든 장 총관의 딸 아니오. 외부인도 아닌데 뭘 망설입니까? 그러고는 예물을 든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자, 예물을 안으로 들여놓아라.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쌓아. 우리 두 집안은 안으로 들어가 결혼식을 어떻게 성대히 치를지 의논합시다. 가자 분위기가 다시 화기애애해졌다. 투엣 부인과 광은 속으로 억울하고 절망했지만 응구엣이 청혼 대상이 아니었기에 흥미를 잃었다. 그러나 지부관님과 척을 지면 앞으로 기회를 잡기 어려울 터라 두 모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남은 큰 부인 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시죠. 남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특히 투엣 부인은 질투와 분노로 눈이 벌개졌다. 아직 김투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남이 큰 부인 해게 보이는 태도는 마치 친모와 아들처럼 따뜻했다. 정문 안으로 들어가며 큰 부인 하가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고 김투를 부르러 갔다. 방 안에서 김투는 어쩔 줄 몰라하며 방 안을 서성였다. 큰 부인 하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의지할 곳을 찾아야지. 내 인생은 아직 길어. 너를 끝까지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남 도련님은 분명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곳을 떠나 행복하게 살아. 너는 오랫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 하늘이 눈이 있어 좋은 사람을 보내주신 거야. 눈물을 글썽이며 큰 부인 하가 말했다. 김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다. 결혼 안 할 거예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떠나면 여기서 누가 어머니를 돌봐요. 큰 부인 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이제 늙었어. 얼마나 더 살겠니? 하늘이 언제 저를 데려갈지 몰라. 너는 언제까지고 어머니 치맛자락에 매달릴 수 없어. 그렇게 살면 어머니는 더 슬플 거야. 자, 어머니가 화장해 줄게. 나가서 남 도련님께 답례해야지.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돼. 김투는 여전히 흐느끼며 어머니 어깨에 기대 고개를 저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두 모녀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죠? 김투가 화장하고 있으니 곧 나갈게요. 리하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님, 남 도련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세요.
큰 부인과 김투 아가씨를 따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김투는 깜짝 놀라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큰 부인 핵에 말했다. 어머니, 보세요. 좋은 사람이라더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방까지 찾아오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요. 역시 돈 많고 색을 밝히는 공자놀이나 하는 사람이겠죠. 큰 부인 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벌써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니 어머니는 사람 보는 눈이 틀린 적 없어. 남 도련님이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고는 밖으로 소리쳤다. 남 도련님께 응접실에서 잠시 기다리시라고 전에 우리 모녀가 곧 나갈게. 남은 큰 부인과 김투의 응접실로 갔다. 잠시 후 두 모녀가 들어왔다. 큰 부인 하가 남을 반갑게 맞아 앉으라고 권했다. 김투는 어머니 뒤에 서서 고개를 살짝 끄덕여 인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은 밖을 둘러보며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다. 하인들 몇 명이 오늘의 놀라운 혼사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남은 방으로 돌아와 갑자기 큰 부인 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모녀는 깜짝 놀랐다. 큰 부인 하가 묻기도 전에 남이 말했다. 어머니, 저는 그해 비바람 치던 오후에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 구해준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저를 두 번째로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동안 일찍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일인지 몰랐다. 큰 부인 하는 그제야 예시를 떠올렸다. 그날 김투와 집에서 놀고 있을 때 투엣 부인과 창 총관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투엣 부인이 화를 내며 말했다. 오빠가 뭘 하든 상관없지만 그놈이 저를 모욕했어요. 오빠를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제 뱃속에 있는 오빠 아들까지 영향을 받았어요. 이번엔 그 집안 누구도 용서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창 총관의 위험을 두려워하겠어요. 투엣 부인의 말에 창 총관은 더욱 화를 내며 말했다. 알겠어. 걱정 마. 그놈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건드렸으니 그 집안 전체가 대가를 치를 거야. 오래전부터 계획했어. 오늘은 강부호 집안의 마지막 날이야. 너는 쉬고 있어. 곧 만족할 거야. 창 총관은 루익을 큰 소리로 불렀다. 루익, 어디 있나? 사람들 데리고 강부호 집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와. 루익은 이미 아래층에서 몇 명과 함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살기등등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문을 지나며 투엣 부인이 루익을 불러 속삭였다. 아무도 살려두지 마. 어린애도 포함이야. 루익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창 총관 일행을 따라 강 부호의 집으로 향했다. 큰 부인 하는 그 대화를 모두 듣고 강 부호의 집에 큰 화가 닥칠 것을 알았다. 강 부호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참을 수 없어 리하인을 불러 강 부호 집에 급히 소식을 전하라고 했다. 하지만 리하인은 투엣 부인이 현관에 서 있는 바람에 몇 번이나 시도를 실패했다. 겨우 기회를 잡아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다행히 강 부호의 아들이 제 방 밖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리하인은 급히 제 방으로 달려가 강 부호의 하인에게 돈을 주며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남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큰 부인 하는 그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급히 남을 일으켰다. 네가 이렇게 컸구나. 다행이다. 강 부호가 혈통을 이어갈 수 있어서. 그런데 큰 부인 하는 무언가 묻고 싶어 망설였다. 남은 그녀의 마음을 읽고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복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대가를 받을 겁니다. 이번에 돌아온 건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어머니와 킴투가 투의 부인이 광을 낳은 후 차별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킴투와 결혼해 어머니를 관아로 모셔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킴투는 남의 마음에 감동하며 놀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머니께 보답하려고 저와 결혼하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남이 급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처음엔 어머니께 보답하려고 왔지만 너를 만난 순간 정말로 심장이 뛰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여자에게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야. 그래서 너를 아내로 맡고 싶었던 거예요. 킴투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큰 부인 하가 웃으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아 맞잡게 하고 말했다. 어머니는 어디도 안 가. 이 집에서 태어났고 죽어도 이 집 사람이야.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왔으니 익숙해. 킴투는 남이 너를 잘 돌봐줄 거야.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머니는 마음이 놓인다. 킴투, 앞으로 남편과 함께 일을 나누고 잘 살아야 해. 남과 킴투는 동시에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표정이었다. 큰 부인 하가 말했다. 자, 이제 치부관님께 답례하러 나가자. 오래 기다리시면 실례가 돼. 세 사람은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멀리서 아인 응구엣과 투엣 부인이 증오와 질투로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투엣 부인의 눈은 핏빛처럼 붉었고 아인 응구엣의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뺨에는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흘렀다. 억울함과 쓰라림이 담긴 눈물이었다. 투엣 부인은 중얼거렸다. 절대 안 돼. 내가 못 가진 걸 너희가 가질 순 없어. 그녀는 뒤돌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인 응구엣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집 안에서는 청혼의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양가 모두 기뻐하며 다음 달 8일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다. 떠나기 전 남은 행복한 눈빛으로 킴투를 바라보았다. 아인 응구엣은 그 모습을 보며 킴투를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았지만 킴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창총관의 집 뒤뜰에 있는 작은 방에서 한 여자와 남자가 속삭였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 모녀가 뜻대로 되게 놔둘 순 없어. 저 애가 지부관님 아들과 결혼하면 지난 세월 우리가 저 모녀를 학대한 걸 복수할 거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 관직에 오를 기회도 없어. 게다가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순 없어. 반드시 저들을 없애야 해.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를 끌어안았다.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은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는 돌아서려다 문 옆에 마른 잎을 밟아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놀라 서로를 놓았다. 남자가 칼을 들고 밖으로 달려나가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 소리겠지. 누가 감히 여기 올 리 없어. 너 먼저 가. 들키면. 여자는 급히 뒤뜰 바나나 나무 뒤로 사라졌다. 검은 그림자도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그날 창 총괄은 하인을 데리고 옆 마을로 일을 의논하러 갔다. 김투의 결혼식이 일주일 남은 터라 릭은 평소처럼 동행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처리했다. 창 총괄은 며칠 뒤 돌아올 예정이었고 그때가 김투의 결혼식 직전이었다. 투의 부인이 바쁘게 물었다. 빨리 돌아오세요. 김투, 결혼식이 코앞이에요. 지부관님과 사돈이 되는 중요한 일이니 실수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창 총괄은 웃으며 대답했다. 준비는 르윅과 이미 의논했어. 집에서 모든 일 꼼꼼히 챙겨. 필요하면 르윅과 상의해. 창 총관과 하인은 떠났다. 투의 부인은 뒤에서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큰 비가 쏟아졌다. 바람이 분노하듯 울부짖었고 빗물이 집 안으로 튀었다. 아인 응구엣은 조용히 방을 나와 차갑고 슬픈 눈빛으로 김투의 방으로 향했다. 그때 집 옆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 앞 우물로 급히 달려가는 소리였다. 천둥이 치며 모두가 잠시 멈칫했다. 곧 다시 급한 발소리가 이어졌다. 번개가 번쩍이며 키 큰 검은 그림자가 자루를 끌며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하늘은 여전히 음산했다. 리하이는 평소처럼 새벽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다. 우물에 도착한 그녀는 물통을 던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집으로 달려갔다. 입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주인님, 주인님. 투엣 부인이 소란을 듣고 문 앞으로 나와 소리쳤다. 도대체 뭐야?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왜 그래? 무슨 일인지 똑바로 말해. 리하이는 간신히 진정하며 말했다. 주인님, 큰 부인이 죽었어요. 시신이 우물에 떠 있어요. 큰 부인 하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투엣 부인의 표정은 변함없었다. 냉담하게 그녀는 하인에게 말했다. 가서 릭 관리인을 불러와. 리하이는 김투의 방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투엣 부인이 막았다. 어디가? 김투에게 알려주면 큰 부인이 물에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시신을 집으로 가져온 뒤에 알려도 늦지 않아. 릭 관리인이 하인과 함께 급히 달려왔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큰 부인의 시신을 끌어올려 집 마당 한가운데 놓고 돗자리로 덮었다. 큰 부인의 죽음을 본 하인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선하고 덕이 많은 큰 부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그녀의 두 눈은 하얗게 뒤집혔고 귀, 코, 입에서 선홍빛 피가 흘렀다. 릭 관리인은 경악하며 투엣 부인에게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큰 부인이 어젯밤에 죽었는데 어떻게 아침에 벌써 시신이 떠오른 겁니까? 배에 물이 전혀 없어요. 너무 이상합니다.
부인, 아인 응구엣과 김투도 그때 도착했다. 김투는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기절할 듯 울부짖으며 몇 번이나 쓰러졌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아인 응구엣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투가 시신을 안고 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같은 눈빛으로 투엣 부인을, 그리고 릭 관리인을 바라보았다. 릭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릭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시선을 돌렸다. 광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느릿느릿 집에서 나오며 물었다. 아침부터 뭐가 이렇게 소란스러워? 누가 죽기라도 했나? 왜 이렇게 울고불고야? 하인 하나가 대답했다. 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도련님, 너무 불쌍해요. 광은 깜짝 놀라 다가가 살펴보았다. 큰 부인 하의 시신은 눈이 뒤집히고 피가 흘러 김투의 몸을 적셨다. 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리며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죽은 거야? 하인이 리하인이 시신을 발견한 이야기를 전했다. 광은 중얼거렸다. 한밤중에 늙은이가 우물에 뭐하러 갔대. 게다가 어젯밤엔 비바람까지 쳤는데 거기서 넘어져서 물에 빠졌으니 수영도 못하고 죽은 거지. 광의 말에 하인들은 속으로 분노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김투는 이미 기절했고 사람들이 그녀를 집으로 부축해 들어갔다. 광이 소리쳤다. 너희, 언니 잘 돌봐. 또 어머니 따라가면 지부관님 도련님께 뭐라고 변명할 건가. 그러다 광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그는 말했다. 이 부인 참 잘 죽었네. 딸 결혼식 직전에 죽다니. 딸이 시집가는 걸 막고 싶었나. 게다가 죽은 방식도 특이해. 익사했는데 배가 홀쭉해. 며칠 굶은 사람 같잖아. 광이 계속 떠들자 투엣 부인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눈을 흘겼다. 어머니의 불만을 눈치챈 광은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